진도도 끝났으니까 이제 모의고사 공부 계속 해야지. 일단 할 거는 수능 완성이에요. 수능 완성 끝내고 수능 기출도 하고 시간 되면 사설도 하고 혹시 수능 와서 좀 풀어본 사람이 있나? 잘 됐네. 중요한 건 연계교재니까 어떤 문제보다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뭔가 외우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면 적어도 이 교재 쪽에서 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건 당연히 맞겠지. 쉽게 말하면 힌트 주는 거니까 수능에 나올 문제가 힌트를 미리 던져주는 거니까 하나씩 하나씩 일단 모든 문제를 선생님이랑 다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하려고 나중에 혹시 진도가 좀 선생님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지지부진해지고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지면 그때는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좀 부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시작은 한 문제도 빠짐없이 선생님하고 다 체크하고 넘어가는 걸로. 대신 여러분들은 과제가 없는 대신 복습은 완전히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완전 외워버리겠다는 마음으로. 그 복습의 대상이 되는 문제는 선생님의 도움이 없어서도 풀 수 있는 문제는 당연히 안 해도 되겠죠. 어차피 여러분들도 풀 수 있었을 테니까. 근데 선생님의 터치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해가 됐다거나 그런 문제들은 반드시 정말이야 수능 공부하는 학생이 수특이나 수능 완성 쪽을 소홀히 할 수 한다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어떤 문제집보다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시작해봅시다. 71페이지.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겠지? 아마 앞쪽에 배치된 문제들이 그런 문제 위주일 텐데 조금 빠른 속도로 1번, 2번, 3번, 4번 다 보셔보세요. 일단 느낌은 뭐 선생님 판단하기에는 2점? 아니면 2점에 가까워 3점? 그 정도 느낌 같은데 4번 문제는 아닌가? 아무튼 나머지는 완전히 쉬워 보이네. 주한이 벌써 추워졌어? 민주이건 시험 잘 봤니? 언제 와봤어? 뒤가 승빈 주한이 시험 어때? 그냥 뭐 본 거 같다는 생각도 안 들고 잘 본 거 같다는 생각도 안 들고 문제가 어떻게 해? 중간고사 때도 그렇고 교과서에서 문제가 실제로 안 되고 있어?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모양이 형태가 변형이 많이 돼서 나오나? 요즘 언제나 좀 시험 좀 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얼마지?
세 번째가 얼마야? 3번이죠. 계산 안 합니다. 2번은 어떻게 풀었어야 돼? 적어볼까? 이것도 뭐 선생님이 꼭 손길이 들어가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지만 문제에서 원하는 포인트는 그거지. 이렇게 생긴 수열의 극한이 수렴하고 있고 이렇게 생긴 녀석도 수렴하고 있다면 수렴하는 애들끼리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아니면 어떤 수렴하는 수열의 실수배한 것까지 모두 다 수렴끼리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실수배 항상 분리해서 또는 합쳐서 계산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얘기해주면 되겠죠. 맞나? 그래서 이거 그냥 연립방정식처럼 진행해주면 편했을 것 같아. 그래서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하게 되면 6AN이 되는 거죠. 그게 3이 된다는 얘기. 여기서 AN 찾아주면 되는 걸 거고 AN 찾았으면 그 AN의 결과가 암산해보니까 2분의 1 정도 나오겠네. 그 2분의 1을 여기다 넣어서 마저 BN의 결과까지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A와 Bn의 극한 각각 얼마에 수렴하는지 직접 찾고 난 뒤에 대입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금방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네요. 2번 정답 얼마나 하니? 그래도 의견 일치는 봐야지. 몇 번? 다 3번 나왔어? 그럼 넘기도록 하자. 자, 3번 문제도 보니까 완전 제곱식 변형해주면 될 것 같네. 완전 제곱식 진행해볼까? 여기다 연결해서 보자. 이 녀석은 저기 있던 AN 더하기 2BN을 전체 제곱한 녀석에서 얼마 빼주면 되는 거야? 4AN 곱하기 BN 빼주면 되는 거겠다. 근데 얘가 5에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수렴하는 애들이 5라면 이것도 곱하기가 연달아 2번 되는 거라서 수렴하는 애들 5끼리 곱해주면 되는 거라 뭐 당연히 그런저런 이유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이 결과가 25에 수렴하는 건 다들 알고 있을 테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8이 되어야 되는 거지. 17이 되고자 한다면 얘가 마이너스 8이 되려면 얘가 2가 되면 된다는 얘기였겠네. 그래서 AN 곱하기 BN의 미안. AN 곱하기 BN이라는 수열의 극한은 2라고 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도 4번 문제 포인트는 여기 같은데 첫 번째 줄 AN이 수렴하네.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알파로 두도록 합시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 수열의 무한대번짝이 알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수열의 형태는 일반항의 AN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3의 마이너스 2번째야. 3의 마이너스 1번째, 3의 번째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네. 당연히 이렇게 생긴 녀석들도 알파에 수렴한다는 걸 다들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맞지? 결국에는 무한대번짝 말하는 거잖아. n번짝이 무한대로 가는 거든 3의 마이너스 1, 3의 마이너스 1, 3n이 무한대로 가는 거든 결국엔 AN이라는 수열의 저 뒤쪽에 있는 한두 끝도 없이 있는 뒤쪽에 있게 될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는 건지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알파라고 말해도 되겠죠? 계산 갑시다.
선생 혹시 잘못 진행하고 있으면 말해줘. 그럼 그대로 계산. 첫 번째 극한은 2알파 마이너스 10배 알파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이거 말하는 거 같네. 그걸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13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계속 합시다. 알파 제곱 플러스 1알파 플러스 4알파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5 플러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그냥 계속 막혔니? 그게 마이너스 14 그래서 얼제 마 6얼 플러스 9가 0 그래서 답이 하나밖에 안 보는 거구나. 알파 마이너스 3의 제곱이 0이라는 얘기니까 A의 극한은 극한으로 수정해놨던 알파의 결과는 3이라고 말하는 게 맞다는 얘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뭐 실력을 선생님이 뭐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거 분명히 아닐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앞쪽 네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학생들이 다 해결할 수 있었을 만한 문제라는 판단이 드네. 이런 거 주어서 복습할 필요 없는 거지. 어차피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라면. 자, 뒤쪽에 또 몇 문제예요? 네 문제니? 뒤쪽 네 문제 선생님이 시간 적절히 끊어서 진행해 볼 테니까 한 문제 한 문제 좀 신중하게 실수 없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맞다면 정답까지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실력으로 한번 준비를 해봐. 일단 쌤이 보기에 만만한 문제는 5번밖에 안 보이는데 조금 추가 좀 6번 정도까지는 만만해 보이긴 하네. 근데 7번, 8번은 꼭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맞춰보라. 그리고 복습 잘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학평이라던가 모평이든 수능이든 여기서 풀어봤던 듯한 느낌이 드는 문제 분명히 많이 나올 거야. 많을 수밖에 없어. 영예 비율이 몇 프로? 70%나 되는데 70%야 80%야. 정승재가 그러잖아. 정승재만 이겼어. 대치동에 있는 1타 강사들이 다 하는 얘기가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공부 열심히 하잖아. 선생님 개인적인 판단으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니까. 진짜 시험 전투다 생각하고 한번 열심히 풀어봐. 도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진 않네. 혹시 5번 빼놓고 나머지 문제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남들 당연히 다 맞추는 문제들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쌤이 보기에는 그래 보여. 네, 문제 한꺼번에 풀지 말고 그냥 한 문제 푸는 시간을 자르는 게 낫겠다. 좀 지루한. 5번 가볼게. 5번 정답 얼마니? 3. 5번의 정답은 3번이죠. 6번 갑시다. 틀려도 되니까 한번 자기 의견들 솔직하게 좀 자신있게 좀 말해봐. 6번 선택 뭘로 했니? 유리화, 그치? 근데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정도 되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도 가능하다고 했죠? 선생님도 분명히 그런 풀이를 이용하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선생님 오랫동안 겪어본 친구들은 아니지만 방금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당연히 유리화를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유리화해도 돼. 유리화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푸는 게 맞아. 다만 우리는 이 식을 비슷하다. 뭐에 비슷하냐? 한번 바꿔볼게. 루트 2차식 정도라면 A로 묶었을 때 n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선생님 그러려면 여기에 A제곱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요. A제곱이 아니라 A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요. A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 하지만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 무한대로 가고 있는 중이라면 어차피 무한대로 가고 있는 중일 텐데 뒤쪽에 마이너스 1이 있건 A가 있건 별 차이가 없는 거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맞니 얘들아? 그럼 뒤에 것도 누구? A의 n-2분의 1의 제곱의 형태와 유사하게 진행이 되겠지. 맞습니까? 네. 그러면 얘 어디로 가는 거냐? 뭐 어디로 가? 제곱 벗겨버리면 얘는 루트 A에다가 n 플러스 1 빠져나온 거랑 루트 A에다가 n-2분의 1 빠져나온 걸로 진행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완전 접수로 풀기로 마음을 먹었던 친구들은 이거 머릿속에서 계산이 될 정도 수준이거든.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주느라 선생님이 적고 있는 것 뿐이지 시간이 엄청 단축이 되는 건 사실이야. 그래서 루트 A, N, 루트 A에는 날아가고 얼마만 하게 되는 거지? 루트 A 곱하기 1 빼기 2분의 1이니까 뭐 2분의 3 루트 A만 남게 되겠죠. 혹시 유리화투에서 계산한 친구들 이렇게 나와! 꼭 이렇게 이용해야지만 이 녀석의 극한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 거야. 맞아? 그래도 할게. 이게 선생님 탓일 수도 있어.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되기 전까지는 절대 이렇게 풀어준 적이 없거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는 것만 소개했지.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미친놈처럼 다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불편한 느낌 때문에 안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 그럼 유리화를 했겠죠. 잠깐만 기다려줘.
3an 마이너스 3. 아 이거 뭐야? 수열이 아니었지. 수열이 아니니까 뭐하냐? 이 수열이 아닌데 a 곱하기 n인데. 맞니 얘들아? 그럼 이 상태에서 분모 분자가 몇 차니까? 1차니까 n으로 나눠주게 되면 여기 루트 a, 여기 루트 a, 이 3a. 그래서 2 루트 a분의 3a. 그래서 2분의 3 루트 a랑 a 약분하면 루트 a만 남게 되는. 어차피 결과는 나온다 이거죠. 맞습니까? 네. 근데 그 과정을 완전 정식을 통해서 풀 수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고, 이제는 그런 걸 써먹어도 되는 시기가 왔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고. 어쨌든 그 결과가 얼마가 되는데? 이게 B가 된답니다. 그치? 근데 문제를 보니까 A, B가 무슨 수라고? 자연수래. 얘들아, A에 자연수 넣어야 된대. 맞아? 그런데 그렇게 계산해서 나올 결과 B도 자연수가 돼야 된대. 그럼 여기는 자연수 A는 무슨 수가 돼야 되니? 제곱수가 돼야 돼. 그리고 제곱수 중에서도 제곱수가 돼서 빠져나올 때도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것도 제거시킬 수 있어야 되는 숫자인 거 맞아? 그러니까 A의 특징은 첫 번째 제곱수, 두 번째 제곱해서 나와야 되는 수의 형태가 2의 배수 형태로 나와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 중에 제일 작은 거 최소값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제일 작은 짝수 형태의 제곱수라면 얼마 집어넣는 게 맞지? 얼마? 4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1 넣고 싶었는데 1도 제곱수로 만든 건 좋지만 그게 나와서 B를 자연수로 만들어주질 못하니까 A에 4. A에 4 넣어주면 B는 얼마가 가능한가? 4. 그래서 A 플러스 B로 얻을 수 있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수도 만들 수 있어. 2의 제곱뿐만 아니라 4의 제곱, 6의 제곱, 8의 제곱 다 가능할 거니까 그럴 거 넣을 때마다 이제 B도 같이 커지면서 점점 값이 커질 건데, 문제가 원하는 최소의 크기는 A와 B가 각각 4하고 3일 때 라고 말하는 게 옳다는 얘기인 거죠. 이것도 어느 정도 실력이 조금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복습할 필요 없는 거지. 여기 이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테니까 선생님 말 들어. 완전 제곱수를 이용한 풀이를 하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유리화를 통해서 계산을 하건,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 여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자연수 넣어가면서 최소값 찾는 고민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판단 잘해. 이게 집에 가서 복습에 진행이 돼야 되는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 정도는 그냥 바로 끝내도 되는 문제인 건지. 개개인마다 실력차가 있을 테니까.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 분명히 많아. 7번 마무리 지어보세요. 혹시 풀고 나서 시간 좀 남는 친구들은 계속 뒤에 있는 문제들 여기서 풀었으면 좋겠네. 기다리지 말고.
이런 문제의 특징은 주어진 힌트를 통해서 AN이 누구인지를 찾으려고 들면 안 되지. 절대 찾을 수 없어. 항상 이런 문제는 n분의 AN이라는 모양을 만들어서 푸는 게 옳은 선택이다. n분의 AN이라는 정보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AN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소개해준 n분의 AN이라는 모양을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 안에다가 적용시키는 게 항상 옳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금도 한번 그런 식으로 진행해보면 뭐 점수가 수능 특강은 수능 특강이네. 기출문제집은 점수까지 나와서 좀 보기 편했는데 그렇지 한 3점짜리 정도 되려나? 절대 4점짜리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충분히 또 고민해봐. 진짜 모의고사나 수능을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 같이 한번 해볼까? 첫 출발 어떻게 시켰어? 유리화를 시작한 이유는 뭐 때문이야?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이기 때문인 거지? 맞아? 그리고 일단 지금 주한이가 먼저 말한 것 같은데 아무런 뭐 그 이유나 근거가 없어도 유리화를 먼저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맨날 그렇게 풀어왔던 거니까. 그런데 얘들아 좀 봐봐. n분의 an이 0으로 간다며. 그래서 내가 분모 분자를 n으로 한번 나눠볼게. 그럼 얘는 1이 돼서 사라져. 이게 0으로 간대. 분모 0으로 가고 분자에 나오는 건 요거 제곱근 빼기 제곱근밖에 없는데 0분의 제곱근 빼기 제곱근이 q라고 하는 값을 수렴한다는 건 0분의 0꼴이 돼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 네. 그래서 이거 저 루트 마이너스 루트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야. 0으로 가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유리화를 진행하는 게 맞다. 거기다가 지금까지 괜히 우리 허수로 공부한 거 아니잖아. 이게 똑같은 속도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야지만 0으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좀 이따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미리 계산하기 전부터 P값 예측 가능해. P값 얼마가 돼야 되지? P값 무조건 9가 되는 거죠. 맞아? 생각을 해봐야 되나? P값이 9가 아니잖아? 9보다 큰 수면 이거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야. 얘가 만약에 9보다 작은 수가 들어가잖아?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 될 거야. 내가 유리화를 통해야 되는 제곱근 표현은 같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더라도 속도가 완전히 같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P는 분명히 9가 맞을 겁니다. 그래도 가자. 미리 예측해서 푸는 거 좋을 거 없으니까.
분자 유리하면 어떻게 되지? n 곱하기 p의 제곱 더하기 2n에서 9의 제곱 더하기 a를 뺄 거니까 일단 2차 계수는 뭐가 돼? p-9 n제곱 맞나? 그리고 1차 계수는 뭐 되죠?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주는 게 맞지? 이거 n분의 a에 쓰려면 누구로 나눠야 되는 거니? 이제 이거 가지고 n분의 a에 만들어주고 싶은 모양이 만들어졌네. 이것도 n분의 a에 이런 것들도 다 n분의 a에 만들고 싶어. 분모 분자 누구로 나누는데? n으로 나누면 여기 뒷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데 분모 분자를 저거 무한대로 간다고 하면 안 돼요. 선생님은 원칙을 좀 지키고 싶은데 나 여러분들한테 이 모양 써서 만들어주고 이 모양으로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라서 지금 일단 n으로 나눠주면 n분의 a가 만들어지는 거 맞지? 근데 여기 있는 것들도 n분의 a의 모양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분모 분자를 누구로? n 제곱으로 나누려고. n n제곱으로 나누려고. 그래서 분리했어. n제곱으로 나누는 거 맞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들어가나? 여기 계산한 거 좀 보여줄래? P 플러스 N 제곱분의 2AN 이렇게 들어가? 여기는 9 플러스 N 제곱분의 AN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이거 1 남는 거 맞고 그리고 여기 뭐 남지? P-9 n에다가 여기 n분의 an이 남게 되겠죠. 그러니? 그런데 n분의 a는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 했어. 0으로 간다는 거 맞아? 요거 0 잘 기억해도 요거 0으로 가? 이거 무시해도 돼. 그치? 근데 여기는 지금 0으로 가는 수가 분자처럼 더해지는 게 아니라 곱해져 있어. 맞습니까? 그럼 0으로 가는 수에다가 이걸 곱한 것뿐에 얘가 남아있는 상태인 거다 지금. 맞습니까? 그러니 얘들아? 근데 차수를 보면 여기는 지금 n분의 a에 0으로 가고 있는 상태이고 얘는 지금 현재 몇 차인 거야? 1차인 거야. 잘 봐야 돼. 마지막 단계가 지금 처음부터 n으로 나눠서 풀까도 생각했는데 이 안에 있는 an도 동시에 n분의 an이라는 모양을 만들어서 한 번에 풀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선생님은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 다시 얘 0으로 가나? 맞습니까? 한 번만 더 물어볼까? 이건 어디로 가게? 얘 어디로 가? 0으로 가겠지. n분의 an이 0으로 가는데 0으로 가는 거를 또다시 무한대로 한 번 더 나눈 게 n제곱분의 an이거든. 쟤네들도 0으로 가. 그럼 결국 남는 건 루트 p 더하기 루트 9에다가 0으로 가는 수를 곱하고 있는 거야. 맞아? 차수로 따지면 얘는 몇 차? 차수로 따진다면 그냥 상수야. 상수. 이거 상수. 이것도 상수. 그냥 상수야. 그런데 분자가 지금 몇 차야? 1차야. 그럼 이 모양대로라면 무조건 얘는 정답이 뭐가 돼야 돼? 양의 원이나 음의 원으로 발산해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부터 우리 짬밥을 이용해서 P에다가 그냥 처음부터 9 넣고 풀었으면 오히려 더 쉽게 풀렸을 거야.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안 했을 테니까. 근데 얘가 P가 9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분자 쪽에 있는 1차가 사실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말았어야 되기 때문에 P가 9였던 거라는 거지. 맞아? 그러면
분모와 분자의 0분의 0꼴이 제거가 되는 거구나. 0분의 0꼴이.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얘 얼마로 간다고? 3으로. 얘도 3. 그러니까 3 더하기 3분의 1의 수량을 거니까 Q는 얼마? 6분의 1이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 질문이 P 곱하기 Q니까 2분의 3이라고 정답을 말해주면 되는 거겠네. 문제가 난이도가 좋아요. 정말 딱 그 수능에 나올 만한 그냥 적절한 느낌의 3점짜리 느낌 나네. 8번 문제 보시죠. 8번까지 한 문제만 더 하고 잠깐 쉽시다. 8번 문제 진행해 보세요. 안 나왔지, 그지? 약간이 몇 차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했고, 두 번째 극한이 결정 단액이지. 극한이 있다는 건 분자도 3차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 분자가 3차가 되는 설정을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가볼까? 다음 함수. 그럼 차수를 갖고 있는 함수라는 뜻인데, 얘, 무한대니까 최소 1차 이상인 거 맞습니까? 그지? 1차 이상이야. 그 다음 분모가 3차인 것에 대해서 극한값이 2가 나온다는 건 분자도 몇 차가 돼야 된다? 3차가 돼야 된다. 그럼 핵심은 이거 같은데?
FN의 차수. 뭐 교과서에도 풀어봤었던 문제니까. 문제 형태는 좀 다르지만, FN을 우리가 직접 차수를 지정해가면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FN, 이 문제의 형태를 만족할 수 있는 차수는 몇 차 가능한가? 1차 가능하니? FN이 1차면 얘 몇 차야? 2차야. FN이 1차면 여기 몇 차야? 1차 아니면 상수인가? 만약에 1차가 개수가 마이너스 3이 되면 상수가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어쨌든 이 FN 더하기 3에는 1차 또는 상수가 가능해. 맞아? 그럼 여기 몇 차라고? 2차. 여기 1차 가능하다 했으니까 곱하면 3차 만들어줄 수 있는 거 맞겠지? 맞아? 두 번째, FN 2차일 때도 가능해. 여기부터 할게. 2차면 여기 몇 차야? 2차. 여기 2차면 몇 차야? 2차 또는 1차. 그런데 여기 반드시 몇 차가 돼야 되지? 그렇지. 여기가 이미 2차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니까 잘 따라와. 기억 잘하고. FN이 2차식이었다면 여기 자체가 2차식이니까 여기는 2의 제곱을 죽일 수 있는 형태로 2차식이 잡혀야 돼. 그래야지 왼쪽 인수가 1차가 될 테니까. 맞습니까?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FN이 3차일 때는 여기 몇 차? 여기. 그럼 몇 차? 3차 곱하기 3차 몇 차야? 6차죠? 그럼 6차면 절대 정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경우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첫 번째, FN이 1차일 때. 두 번째, FN이 그리고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수능 보면서 진짜 뭐 내신처럼 시간에 쪼들려가면서 할 일은 없겠지만 선생님 혼자 문제 풀다 보면 만약에 이런 경우 있잖아. 선생님 이거 먼저 해. 보통 이런 쪽에서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시간 차이가 그렇게 큰 거 아니니까. 됐습니까? 그럼 가보자. 첫 번째 경우로 가면 여기 몇 차씩? 2차씩. 그럼 2차 계수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2가 그렇지. 이렇게 계산되면 마이너스 선생님이 적을게. 포인트만 적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 3차 계수는 1이고 분자 쪽 3차 계수를 찾을 건데 분자 쪽 3차 계수가 여기가 일단 2차 계수가 마이너스 2. 여기는 1차 계수 뭐 돼야 되지? a 플러스 3n이 되는 거죠. 어차피 최고차만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다른 거 적지 않을게. 그렇게 계산한 결과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2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 3차 계수가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3을 말하는 거니까 얘가 2가 돼야 된다는 얘기 말하는 거 맞습니까? 그럼 a는 뭐 돼야 되지? a는 마이너스 4 돼야 되는 거니? 근데 그 a가 FN의 최고차기 개수였던 거 맞아? 첫 번째에서 FN 어디로 간다 그랬어?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디로 가는 거야?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저기에 이 조건만 없었다면 이거 충분히 정답 만들어낼 수 있어서 정답이겠지만 첫 번째 조건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두 번째 가자. 다시 말할게. 7번 봐. 여기 몇 차 이미? 2차. 2차 계수 얼마인데? A. 2차 계수 A 맞습니까? 그럼 이 앞쪽에서 몇 차가 형성돼야 되지? 1차가 형성돼야 돼. 그런가? 1차가 형성돼야 되려면 FN이 2차를 넣었을 때 얘 때문에 2차가 날아가서 1차만 남아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2차 계수가 뭐가 됐어야 되는 거야? 2가 됐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 그럼 저기는 뭐가 남는 건데? 2차 날아갔으니까 저 왼쪽 인수에 남아있는 1차 최고차 계수는 누구? B만 남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게 얼마가 돼야 된다? 그래서 B는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따라서 FN은 2n 제곱 플러스 1n 플러스 이거는 정답과는 큰 영향이 없나 보네요. 이렇게 되는 모양이 유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맞아? 이게 막 우리 그 객관식 마지막 쪽에 있는 4점짜리나 뒤쪽에 있는 단답형 뭐 28번, 29번, 30번 그런 문제는 아닌 거잖아.
혹시 이 문제가 4점짜리로 기록될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3점짜리 끝난 직후에 나올 만한 그 정도의 4점짜리 손댈 여지가 충분히 높은 문제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하죠? 못 빼는 거야? F3에서 F0을 빼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었던 거지? 어차피 3을 넣든 0을 넣든 C라는 값은 계속 남을 테니까 3 넣으면 얼마 나오나? 21 나오나? 0 넣으면? 그래서 어차피 C는 동시에 사라질 거니까 정답 21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뜻이겠어. 얘들아 우리 한 문제만 가자. 한 문제. 진짜 맞아. 9번 문제까지 하고 싶시다. 9번 문제 한번 마무리해보세요. 9번 문제도 정상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이 맞다면, 고3 학생들이 맞다면 이거 뭐로 풀 생각해야 돼? 맞아. 이 문제 보자마자 샌드위치 법칙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아. 설령 이 문제가 샌드위치 법칙으로 푸는 문제가 아닐지라도 형태를 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첫 번째 순서는 고민은 샌드위치 법칙이 필수야, 필수. 이따가 푸는 시간 충분히 가지면서 한번 정리해보시면. 자, 해볼까? 여러분들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부등식 리미트 붙여서 바꿨어. 맞니? 됐어? 네. 그리고 리미트 붙이면서 그 부등식에 어느 등호도 추가했어. 뭐 내신 문제나 나올 법한 내용이긴 하지만 같을 수 있으니까 극한은. 근데 아쉬운 건 이건 전부 다 발산인가요? 그러니까 보통 샌드위치 법칙을 써서 우리가 얻는 건 사이에 있는 범위를 이용해서 이 중간에 껴있는 AN이라는 녀석이 어디에 수렴한지를 알고 난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었던 건데 지금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발산이야. 왼쪽 몇 차? 2차. 오른쪽 몇 차? 그래서 느낌이 이 왼쪽, 센터, 오른쪽을 전부 누구로 나누는 N적으로 나눈 모양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 그랬더니 이제 정답 나오네. 이거 얼마에 수렴하지? 이거 얼마에 수렴하죠? 그래서 얘가 얼마라는 거 알았어? 2라는 거 알았어. 그러면 항상 말했지. 저걸 가지고 AN을 찾을 생각을 물론 정말 계산해서 정답이 궁하게 느껴질 때는 AN 대신 누구 넣고 풀어도 상관없다고? 2N적으로 여기다가
2n제곱 구체적으로 넣고 풀어도 정답 분명히 나와. 하지만 절대 조우풀이는 아닌 거지. 선생님이 항상 요구했듯이 알고 있는 그 모양을 문제 안에다가 적용시키는 게 맞겠다. 그래서 n제곱분의 a만 들어야 되는 건데 그럼 n 4제곱으로 나뉘어야지. 얘들아 잠깐만 선생님 이거 정리해주시켜 놓을게. 정리시키지 말고 그냥 할까? 다시 아까 분모 뭐였지? an 더하기 3의 제곱이었니? 그럼 이런 녀석들을 n제곱분의 an으로 만들려면 분모 문자 누구로 나누는 작업? n 4제곱으로 나누면 될 것 같아. 라는 것만 적어봅시다. 이거 제곱안으로 들어가면 4제곱이 제곱안으로 들어가면 제곱으로만 들어가면 되는 거 맞나? 그래서 들어간 상태 불러줄래? n제곱분의 an 더하기 n제곱분의 3의 제곱으로 분모 정리가 끝날 테고 분전은 n제곱분의 an 더하기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2 이렇게 정리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럼 얘가 얼마에 수렴한다고? 2. 얘 어디로 가나? 0. 그럼 분모는 어디로 가는 거지? 4로 갈 테고 이거 얼마에 수렴한다고? 2에다가 1 더하고 얘는 얼마인데? 얘는 0이니까 3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 맞겠어요? 그렇게 해서 극한의 결과가 4분의 3이라는 걸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수고들 했어. 조금 쉬었다가 보니까 10번 11번 12번 만만해 보이지 않는데 미리 한번 풀어볼 사람들은 풀어봐. 좀 이따가 또 큰 시간 좀 줄 테니까. 다음 시간에 음료수 한번 먹자. 아까 좀 뭐지? 진짜 말해주면 아까 쉬는 시간에 그 선생님 잊어버리고 싶은 데 생일이라니까 편의점 한 번 정도 갔다 와도 되겠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또 잠깐 고민해 보세요. 승빈이 생일이 선생님 동생 생일이라는 거구나. 7일이요. 양력이야? 네. 그래도 동생 혼자 사는데 밥도 안 먹고 있을까봐 카카오 선물로 치킨 하나 보내줬는데 근데 1시간 뒤쯤 카톡이 답장이 와가지고 배달비를 또 따로 내야 된다네? 양아치구나 정말. 치킨값도 엄청 비싸더만. 이게 배달료 별도였다. 실법 문제도 그냥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 정답 나오겠네. 어려운 느낌이 드는 문제는 아니네요, 보니까.
자, 가볼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수학 문제 또 오랜만에 하는 얘기인데 무조건 순서대로 저거부터 해결해야지. 저거 해결할 수 있나? 저거 해결할 수 있냐고. 이거 해결 가능해? 불가능해? 왜?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배우는 건데 좀 이거 등차수열에 K가 한 번호잖아. 그리고 K에 대한 1차식으로 이거 등차수열, 등차수열이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니까 결과 아마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원래대로 이렇게 하는 건가? 2분의 항 개수 n개, 첫째 항은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니까 4 빼기 1, 끝항은 n번짝을 말하는 거니까 4n-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아니 얘들아? 네. 그럼 중간에 이 오른쪽이 4n 더하기 2니까 약분하면 2n 더하기 1, 2n 더하기 1이니까 2n 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 아니면 뭐 지금 뭐 따로 해야 할 얘기는 아닌데 등차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식은 이렇게 나오지. 이때 이 A가 공차에 뭐라고 그랬더라? 공차의 절반. 근데 공차가 4잖아. 공차가 4니까 여기는 2. 그 다음 이 수열의 첫째 얼마지? 3. 첫째 항 3이야. 그럼 1 넣었을 때 S1이 첫째 항을 말하는 거니까 1 넣었을 때 3이 나오려면 여기는 1. 그래서 사실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의미하는 n에 대한 2차식의 모양을 유도해서도 충분히 an의 모습이 쟤처럼 생겼다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계속 하자. 그럼 이걸 해결한 거야. 그러면 bn은 크다, an보다, 그리고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아니 얘들아?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건 여기다가 이거 집어넣고 계산하면 안 풀리지 않을 거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분명히 풀리겠죠. an이 누구라고 그랬지? 2n 제곱 더하기 n이죠. 일단 이거 다 적고 우리 최대한 암산 이용해서 계산해보자고. an 플러스를 뭐라 적어야 돼? 2에 an이니까 an 플러스 1은? 2에 n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 적어야 되는 거 맞니? 네. 그리고 마이너스 an은 여기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 a n-1은 여기다가 n-1 나오는 거. 맞아? 네. 그럼 계산 좀만 더 해볼게. 선생님 암산 실수하는지 좀 봐줘. 여기 마이너스 2n제곱, 여기 플러스 2n제곱. 그럼 2차항은 2n제곱만 남을 테고 1차항 갑니다. 1차항 플러스 n 마이너스 n 미리 날려야지. 그럼 여기가 4n 맞나? 네. 여기가 마이너스 4n 또 날아가겠네. 그럼 n밖에 안 남겠네요. 네. 그렇지? 네. 그 다음 상수항은 2, 3, 2에다가 3에다가 또 이니까 5, 4가? 우리 계산 잘했니? 아무튼 이렇게 될 것 같아. 맞겠지 뭐. 그럼 이제 질문. n제곱 플러스 3분의 1 bn 마이너스 n 분모 몇이야? 2차. 그럼 일단 이 문제는 원칙대로 하면 2차로 나눠서 풀길 바라는 문제일 것인데 이거는 0일 거고 이거 0일 거고 이거 1일 거고 이거만 알면 되겠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을 중에서 n제곱분의 bn을 찾으면 되는 건가? 그래서 얘를 n제곱
좌측, 우측 모두 얼마에 수렴하는 거 확인했습니까? 2에 수렴하는 거 확인했으니까 정답은 1분의 2라고 말해주면 되겠더라. 정답 2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문제 마지막 뭘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건지도 봐줘야 내가 계산하고 있는 것 중에 불필요한 것들을 조금 줄일 수 있겠지. 순서대로 계산하는 건 계산하는 건데. 네, 그 다음 11번 한번 도전해봐. 쌤이 보기에는 여기 중에 11번이 제일 어려워 보이거든. 11번이 제일 어려워 보여. (11번도) 상상하는 거야. 물론 9번이나 10번처럼 9번 AN 양쪽에 부동호 있네. 샌드위치 법칙인가? 10번 BN의 왼쪽과 오른쪽에 AN으로 만들어진 부등식이 있어. 샌드위치 법칙인가? 그것처럼 11번 솔직히 말하면 9번이나 10번처럼 샌드위치 법칙을 상상하기가 쉽진 않죠. 양쪽으로 범위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게 11번 문제 쌤이 도움을 주자면 그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부등식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AN을 찾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 AN 찾을 수 없어. 부등식으로 나와 있는 20을 이용해서 AN이 문제를 어떻게 찾아? 범위를 찾을 수는 있겠지. 그리고 아마 그 범위가 샌드위치 법칙을 쓸 수 있을 만한 형태의 범위로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고 문제 풀이를 진행하는 게 맞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려면 AN의 범위를 찾을 수 있는 형태의 부등식으로 살짝 모양을 바꿔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바꿔나갈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봐.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 지금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도 아니에요. 물이 떨어지려고? 나이도 미쳤고 얘가 미치는구나. 어디 떨어지고 있어? 일단 껐으니까 자, 옆으로 앉아. 물 빨아들이는 게 고장났나? 실무 문제는 집에서 충분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아둘 만한 복습 시간 필요하지. 그 정도 의미가 있는 문제야. 논리적으로 과정을 생각해보라고. 절대 이거 가지고 A를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절대 A는 안 나와. 방정식도 아니잖아. 부등식이니까. 그러니까 AN을 특정할 수 없다는 얘기야. 특정할 수 없는 AN을 가지고 문제가 막 어쩌고저쩌고 질문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샌드위치 법칙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11번의 문제를 9번 문제처럼 A의 범위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 부등식을 풀어서. 거기까지만 할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9번 문제와 같은 수준의 문제로 바뀌는 거지. 그 전까지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기가 힘들게 느껴질 만한 부분으로 생각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고, 그 부분만 지나가면 수준은 9번이나 10번처럼 똑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가볼게. am 제곱이 8n 마이너스 16n 제곱 마이너스 8n an 이렇게 생겼지. 그래도 우리 한 번 정도도 경험이 있었으니까 이게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뀔 수 있는 거지. 그냥 바로 암산이 되죠? 이거 2창, 이거 플러스로 넘기면 1창, 이거 플러스로 넘기면 3창. 그래서 4n, 4n으로 분리하면 얘가 충분히 만들어질 거라서 an 더하기 4n의 전체 제곱으로 바뀌게. 이게 포인트지. 그리고 그게 누구보다 작다? 8n보다 작다. 8n은 지금 완전 제곱식 만들 필요한 식이 아니야. 그냥 우변에 남겨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계산하는 것쯤이야. 따라서 an 플러스 4n은 마이너스 루트 8n보다는 n도 루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n 그냥 루트 안에다 그냥 같이 집어넣어야지. 마이너스 루트 8n보다는 크고 플러스 루트 8n보다는 작다. 따라서 an은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루트 8n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8n보다는 작다. 이게 핵심이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샌드위치 법칙 이용해주면 된다는 뜻이었던 거라. 맞습니까? 네. 그럼 11번 문제 좀 볼게. 11번 문제 보면 an 제곱도 보이고 an도 보이네. 그리고 얘들아 한번 상상해봐. 마지막 질문을 보면서 분모 문제 누구로 나누기를 바랬던 것 같아? 분모 문제를 누구로 나눠서 어떤 모양을 이용하기를 바랬던 문제였을까? n제곱 맞아. n제곱으로 나눠서 우리들한테 이거 묻고 싶었던 것 같아. 결론 짓자. 좌변 얼마에 수렴하지? 여기 마이너스 4. 여기는 1차, 얘는 0.5차. 1차보다 0.5차니까 이거는 뭐 고민하지 마. 0이잖아, 그냥. 그래서 n분의 마이너스 4에만 주요 극한을 계산할 때 이용될 거라서 마이너스 4에 수렴할 거고. 그럼 문제 바로 적겠습니다. 절대값은 뭐야? 왜, 뭐. 일단 붙여. 자, 분모 문제 누구로 나눌 거라고? n제곱으로 나누면 첫 번째 건 n분의 an의 제곱 맞습니까? 옆에 거는 n분의 an. n은 하나 약분돼서 사라질 테니까. 분자 쪽은 n분의 an의 제곱. 그 옆에 건 n분의 8an. 맞나? 그 다음 그 옆에 건 4. 이렇게 생겼겠네. 그래서 n분의 an이 마이너스 4니까 분모 얼마? 20. 마이너스 4. 16. 마이너스 4. 20 맞아. 오케이. 20분의 분자는? 마이너스 16. 16에다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인가? 네. 맞니? 네. 마이너스 12. 맞다고 믿어야지. 요거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고 싶어서 절대가 붙인 거였나 보네. 그래서 5분의 3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걸까요? 네. 그걸 P분의 Q라고 본다 했으니까 나중에 정답 좀 체크 좀 잘 해봐. 선생님께서 잘못됐는지 잘 되는지. 일단 계산상으로는 8이 정답인 것 같네. 네, 정리들 하시고 12번 문제도 한번 충분히 고민을 해보세요. 선생님 생각은 11번이 더 어렵지? 12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여.
우리 12번도 원칙 지키자. 12번도 나를 보면 허락 분모가 2차네. 그럼 분자도 2차가 돼야 되고 개수비가 10이 돼야 되는 거니까 B에는 2n이겠구나. 틀린 거 아니야. Bn제에다 2n 넣고 풀어도 절대 잘못된 정답 오답이 나오진 않을 건데 그런 식으로 Bn을 유추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선생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정답을 꼭 빠르게 찾아야겠다면 이것저것 원칙 따져가면서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다면 Bn에다가 2n이라고 놓고 풀어도 상관은 없다. 문제가 장황하고 길지만 그런 것 때문에 뭐 풀기도 전부터 어렵게만 생각할 이유는 없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 정도는 평범한 3점짜리처럼 느껴지는 문제인 것 같은데 자, 갈게. 아까도 말했듯이 7번 봐봐. B에다가 2에 넣고 풀면 돼. 잘못된 거 아니니까. 그치? 그런데 확실한 건 B에는 2n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야? 분모분자 n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분자도 n제곱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는 1을 향해 가. 여기는 5를 향해 가고 여기는 n분의 bn이야. 그러니까 1분의 5 곱하기 n분의 bn이 가는 값까지 추가돼서 10이 된다는 거니까 원래 우리가 유도했어야 되는 건 원래는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된다는 거지. 그걸 이렇게까지 원칙을 지키면서 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래도 돼. 우리 내신 공부하는 거 아니라 그냥 푸는 거잖아. 수능 문제 푸는 거니까 B에 대신 2에 넣고 풀어도 된다는 얘기 했던 거야.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얘가 말해주고 싶었던 건 Bn 자리에 2n을 넣고 풀라는 게 아니라 n분의 Bn이 2에 수렴한다는 걸 알고 풀어라. 뭐 그런 뜻이었던 거겠지. 맞습니까? 그 상태에서 마지막 질문 뭘 찾는 문제야? 문제? n제곱분의 a를 찾는 거니까 n제곱분의 a를 찾고 싶으면 n제곱으로 나눠보면 알겠지. n제곱으로 나눠보면 알겠죠. n제곱으로 나눠보면 알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계산 들어가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an 더하기 이거 나누면 n분의 bn이 n분의 bn 얼마에 수렴한다고? 2에 수렴한다고. 이 결과가 리미트 붙였으니까 이제 등호 붙일 거야. 리미트 얘부터 리미트 얘까지인 건가? 네. 맞습니까?
그럼 얘들아 이것도 선생님 여러분들 유리어를 푸는 게 편하겠지만 선생님은 요거 완전 접수로 진행해 볼게. 예. 루트 4로 묶어줍니다. 4로 묶어주면 여기 n제곱 더하기 2분의 n이니? 네. 그럼 n 더하기 4분의 1의 제곱으로 진행되는 거 맞을까? 네. 상상해봐. 요거 완전 접수 모양 만들고 싶으면 아마 요렇게 생긴 모양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그럼 얘는 결국 2의 n 플러스 4분의 1로 빠져나온다는 얘기일 테고 2n 빼기 2n 날아가고 누구만 남게 되는 거야? 아니 2분의 1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이 리미트를 붙였을 때 이 극한은 유리화해서 계산해봐. 2분의 1에 수렴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 그럼 얘는 얼마에 가야 되는 거니? 얘 마이너스 2분의 3에 수렴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 아마 선생님 계산이 맞다면 5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필기 좀 해놓으시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등비수열이네. 등비수열의 극한은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 다시 한번 상상해보고 기억해놓고 13번부터 한번 진행해보세요. 자, 첫 번째 우리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하자. 대신 여기서도 속도차가 좀 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해줘볼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생긴 곱셈 공식 빠르게 정리하는 방법 배웠습니다. 아마 문제집에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전개하면 A의 대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전개가 돼. 그러니까 이것도 전개할 수 있는 어떤 쉽게 할 수 있는 공식이 있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2에 2-n에다가 누군가는 분배를 통해서 계산 결과를 얻는 반면 누군가는 이렇게 정답을 얻어내기도 한다. 시간 아끼려면 분자도 미리 계산해놓자. 요거 어차피 등비수열의 극한이니까 공비 2인 녀석을 세제곱하기에 최고 공비가 되는 거지? 그럼 요거 세제곱하면 어떻게 돼? 2에 3n 더하기 3. 솔직히 말하지만 여러분들 받아들이겠지? 이 뒤에서 하등 쓸모가 없다. 쟤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분모 중에서도 제일 큰 공비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이렇게 분배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인 거 맞을까? 나머지 분배물들은 얘보다 공비가 작을 거야. 그래서 2에 요거 얼마니? 3n 더하기 2분의 2에 3n 더하기 3만 남게 될 거야. 분모 분자가 누구 때문에 무한대로 가느냐? 공비
8이라고 하는 등비수열 때문에 무한대로 가고 있는 중. 어쨌든 약분하면 되는 거지. 약분하면 2 몇 개만 남게 되나? 1개. 그래서 정답 2라고 이렇게. 완전 풀이보면 막 그냥 이게 서술형 풀이라면 감점 오지게 당하겠지. 근데 원리를 알고 이유를 알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고 넘어갑니다. 14번 진행해보세요. 등비수열의 수렴 발사는 공비에 의해서 결정된다. 공비의 범위는 총 4가지. 공비의 절대값이, 그러니까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공비가 1일 때,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의 바깥쪽일 때에 따라서 어떨 때는 수렴할 거고 어떨 때는 발산할 거다. 그거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문제 14번 문제도 공비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돼. 공비가 2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는 공비가 얼, 하나는 공비가 사. 얼과 사 중에 누가 크냐에 따라서 누구 때문에 무한대로 가는지가 결정이 된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얼의 범위에 따라 결과물을 나눠서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고 지금 14번째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연습시키려고 하는 중인 것 같고. 자, 그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대답해줘. 만약에 분모 문제에 무한대가 되는 이유를 제공하는 요 인자가 얘가 되려면 이 공비 얼은 누가 돼야 되는 거지? 4보다 작은 수. 그런데 얼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누구하고 누구? 1, 2, 3일 때는 공비가 1, 2, 3일 때는 누가 무한대가 된다? 누구 때문에 무한대가 된다? 4의 n제곱 때문에 무한대가 된다. 그래서 얘들아 암산으로 가자. 분모 분자를 4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4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얘는 얼마에 수렴하고? 0에 수렴하고 1에 수렴하고 0에 수렴하고 4에 수렴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얼마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얼저리에 1, 2, 3 들어가면 4가 되는 거 맞네요. 정답 맞아. 찾는 게 뭐야 이거? 얼값 다 찾는 거구나? 맞니? 네. 그럼 일단 3개 찾아놨고 두 번째 누가 무한대가 되는 이유라고 딱히 말하기가 뭐하자? 그 말은 둘 다 공비가 4일 때 맞습니까? 네. 그럼 가자고 4의 n제곱 4의 n제곱 4의 n 플러스 2분의 1제곱 4의 n 플러스 1제곱이면 4의 n제곱 남는다. 4의 n제곱 나누면 얼마? 1 4의 2분의 1제곱만 남는 거니까 2, 4. 그래서 얼마 되는 거죠? 3이면 이거 4랑 다른 거니? 그럼 문제가 원하는 정답 중에 얘는 없는 거겠네. 세 번째, 공비가 4보다 큰 자연수입. 이때는 누구 때문에 무한대가 되는 거야? 얼 때문에. 그래서 분모 분자를 얼의 n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누구? 1, 옆에 거 0, 그 다음 얼의 2분의 1 좋아. 루트 R 여기 0. 이게 얼마가 되어야 된다? 4가 되어야 된다. 얼의 2분의 1 제곱이 4가 되는 거니까 얼의 제곱이 얼이 4의 제곱이 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5부터 시작되는 자연수 중에는 16만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가 원하는 얼값은 총 4개였던 거고 그 중에 4보다 작은 거 3개와 4보다 큰 거 하나로 결정이 되더라. 그래서 합은 22,
2번을 정답이라 말해주면 될 것 같아. 맞니? 네. 과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일단은 선생님 계획한 대로 잘 나가려면 따로 과제를 내지는 않을 거고 대신 복습을 열심히 하는 걸로 하자. 알았지? 네. 자기가 분명히 솔직하게 자기 힘으로 풀지 못했던 문제들은 다 복습, 암기 대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자기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친구들은 과제는 아니지만 미리미리 풀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잘 들었어?